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문화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지식공유실 박진수 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플랜비의 문대 문화데이트 박진수 팀장님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론가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북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북구에 그 뭐 줄다리기까지 막 네, 얘기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곳이었는데. 네. 이번 주는 어디로 가죠? 이번 주 알아볼 곳은 부산 내 유일한 군입니다. 바로 기장군입니다. 네. 기장군. 부산, 예. 부산에는 총 16개의 구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좀 유일한 군이 기장군이죠. 네. 과거에는 좀 교통이 불편하고 또 교류가 좀 적었기 때문에 부산에 좀 오래 사신 분들도 이 기장에 대해서 좀 낯설어 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뭐 신도시나 아니면 특이한 문화적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친숙해 하시고 이 기장의 모양을 보면 동쪽은 좀 바다에 있고 그리고 산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그 산 사이로 오래된 농촌 마을이나 어촌들이 있었던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네. 하지만 오늘날에는 좀 정관이나 일관 같은 대규모 신도시 사업들이 생기면서 부산에서 강서구와 좀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좀 군인데 군 같지 않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진짜 이제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기장 잘 모르는 부산 시민들도 네, 꽤 많으시죠. 기장군이 부산이었나 하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고 예. 근데 또 보면은 기장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근데 우리 기장 사람 요런 네, 조금 네, 네. 자부심 요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장군이 좀 부산에 좀 들어오게 된 편입된 역사적 흐름을 조금 아시면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실 수 네. 있는데요. 예. 기장이 좀 멀게는 뭐 신라나 가까이는 좀 조선시대까지는 독립된 일종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까지는 기장군이라고 하는 좀 독립된 형태로 있다가 1914년에 동래군에 편입되었는데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쭉 있으면 좋았는데 또 갑자기 1973년에는 양산으로 또 네네. 편입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장 군민들은 이 양산에 가기 위해서는 천성산이나 대운산 같은 많은 산이 있다 보니까 삥 돌아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95년에 이제 기장, 장안, 일광, 정관, 철마를 합쳐서 다시 기장군이 설치되고 부산에 좀 돌아오게 된 격이죠. 그래서 좀 집 나간 형이 다시 집에 돌아온 느낌인데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좀 기장분들이 왜 기장 사람이라고 하는 독특한 또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래군에 편입됐다가 양산에 편입됐는데 그 뭔데 우리 맞습니다. 기장 사람이 부산이면 부산이지 와 그 길을 가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자부심이나 반발심들이 네. 있었고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부터 기장이 있었으면은 뭐 전통 문화나 자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좀 그 중에서도 조선 시대에 들면 이 기장이 좀 유배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요. 각광이요? 사실 이 유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선 시대 형벌은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5가지 체제인데 네. 이 중에 유가 유배고 그 뒤에 사형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한 형벌인데 무거운 형벌이죠. 예. 이게 근데 서울에서 보자면 당시 기장이 좀 서울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가까이는 동래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군이 있으니까 관리가 하기 편하기 때문에 유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장으로 유배를 온 분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고산 윤선도 선생님이시고 예. 이 또 유배와 관련해서 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심노숭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계십니다. 심노숭. 네. 근데 이분이 굉장한 기록벽, 그러니까 막 기록하는 거를 굉장히 세하게 하셨는데요. 이분이 기장에 와서 남긴 남천일록이라는 기록에 보면 해산물 오만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오만동이 요즘 우리 이제 부산 사투리로 뭐 오만둥이, 오만디라고 하는 네네. 미더덕 사촌이라고 하는 네네. 그건데요. 당시에 이 오만동이 기장의 특산물이었는데 이게 좀 남자한테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널리 알려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잠수부한테 이걸 좀 구해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잠수부가 이제 놀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게 약으로 쓰려면 조개 속에서 자라는 것만 약이 되는데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배지의 이제 집주인 여자가 깔깔깔 웃으면서 어째서 서울서 유배 온 양반들은 이걸 안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면서 이 기장 사람들은 이거를 얻어도 먹지도 않고 이거 없이도 아들 딸 놓고 잘 사는데
왜 서울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찾느냐라고 좀 놀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참네. 어르신. 그거 저 조개 하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네네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옆에서 깔깔깔깔 웃고 아이고 이 서울내기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놀렸던 장면이죠. 아니 근데 이제 그 놀림을 받는 거를 갖다가 또 본인 일기에다가 기록을 네, 해주고 솔직하게 기록을 예. 남기면서 굉장히 보통 이분이 그치. 재밌는 분이죠. 뭐 자기가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뭐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후손들이 볼 거다 생각을 못하더라도 보통 좀 미화하거나 네,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재밌게 있는데 잘 이분이 썼네. 좀 굉장히 이런 거에서 밝았던 분이시고 그리고 예. 부산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서울 사람들이 이제 부산 사투리 쓰면 막 웃어요. 나 아까도 김동현 아나운서 할 때 계속 웃음이 났는데 참은 겁니다 지금. 많이 진화된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만 하면 자, 대구 사투리래. 오만동이가 대구 사투리도 아닌 이상한 사투리입니다. 오만동이가 과거에도 이제 기장의 특산품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저 또 기장하면 특산품 많다 아닙니까? 네, 미역 맞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네. 그래서 기장이 뭐 부산의 곡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뭐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이 다양한 특산물이 과거부터 많았는데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미역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이제 임금님한테 진상될 정도로 최상품의 미역이었고 네. 심지어 이 심노승 씨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분은 유배지에서 또 미역을 좀 팔고 사고 하는 이걸 해가지고 네, 예. 요 이익을 또 집에 자기가 유배 생활하면서 보내는 또 오. 알뜰한 또 유배 생활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미역뿐만 아니라 뭐 다시마도 있고 또 대변 멸치나 철마 한우, 칠암 붕장어, 곰장어, 또 갈치, 장안 배까지 흔히 말하는 육해공이 기장에는 다 모여 있죠. 근데 이 해산물 등 중에 좀 특산물 중에 좀 특징이 주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잡거나 아니면 잠수를 통해서 채취하는 상품이라는 것이 좀 특이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기장의 이런 경제적 상황에 기인해서 좀 독특한 정통 문화라고 하는 동해안 별신굿이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져 오면서 별신굿 또는 풍어제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계속 연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별신구 풍어제 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이제 홍보하거나 방송하는 거 가끔 보기도 하고. 이게 무형문화재인 것도 이제 대부분 부산 분들도 잘 아는데 정확하게 이 동해안 별신구 네. 요거 저 뭐고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것도 요- 좀 궁금해요. 별신굿이 이름에서부터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이 동해안 전역에서 이루어지던 별신굿, 즉 특별한 신을 모시고 네, 네.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던 전통 구슬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분단이 되기 전에는 함경도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루어졌고 하지만 좀 분단으로 인해서 오늘날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영도까지 이르는 권역을 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별신굿이 우리 흔히 상상하는 굿과는 좀 다른데요. 먼저 세습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굿을 행하는 사람을 뭐 무당 또 사투리나 옛날 고어로는 단골레라고 부르는데 이 무당을 주재하는 사람이 보통 현대에는 강신무, 즉 자신의 몸에 신이 들리는 무당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강신무보다가 세습무, 즉 집안 대대로 굿을 업을 삼아서 전승하고 계승하고 연희하던 이분들이 주로 대부분 굿을 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별신굿은 전형적인 이런 세습무에 의해서 전해지던 연희 행사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과거 일대 명인인 김천등 명인에 이어서 현재 4대째 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별신굿 보존협회가 기장군에 자리 잡고 있고 이 기장과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굿이 매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무슨 종교나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네, 와, 이 맞습니다. 4대째 내려오고 이렇게 있는. 가업을 계승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싶은데 이게 또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별신굿 한번 하면 정말 온 마을 축제일 것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 동해안 별신굿만이 가지는 특징이 이 뭡니까? 별신굿이 사실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정석대로 하면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연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휴.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춤, 노래, 무용 등 당이 종합적으로 존재하고 또 이 가끔씩 보면 꽃이나 배나 이런 것들 지화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이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를 직접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무대에서 연출,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좀 종합 예술적인 측면이 강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 흔히 서양 클래식 음악에서 이제 최고봉이라고 하는 바그너의 오페라 4부작, 뭐 반지 4부작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4일 동안 막 오페라 극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바그너 오페라
만큼의 못지않은 대작으로서의 어떤 종합 예술이 우리 부산과 기장 사람들 곁에서 오랫동안 숨쉬고 살아있는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예술적 측면으로 하나의 평가를 할 수 있을 네.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 별신굿이 또 대부분 과거에는 유교의 중심을 둔 동제나 시제와는 또 다르게 일종의 대동제, 함께 먹고 마시고 놀면서 거기에 좀 억울함을 풀고 기원을 하는 성격이 강한 부분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동제가 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네. 이 별신굿은 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사회 대통합적인 측면에서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좀 마을 축제나 어떤 그런 공동체 문화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뭐 다양한 전통 문화가 다 숨쉬는 것도 맞지만 요즘 뭐 기장군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게 맞습니다. 변해가지고 뭐 일광, 정관 신도시뿐만 아니라 동해 남부선에 오시려 관광단지 요즘 뭐 테마파크도 생기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정말로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기장 전역에 좀 교통이나 대규모 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많은 젊은 층들이 유입되면서 네. 이 지역 문화에 좀 새로운 물결이 좀 많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축 문화와 좀 커피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요즘 커피는 대한민국의 좀 국민 음료라고 불릴 만큼 네네. 많은 분들이 마시고 계시는데 이 부산의 커피 문화를 살펴보면 1세대 문화가 광복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이었고 2세대 문화가 서면과 부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 좀 3세대는 영도구와 기장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도와 기장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바다입니다. 네네. 이 바다를 보면서 마시는 커피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일상의 여유와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장의 커피 문화가 어떤 건축 문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다른 점인데요. 이 과거에는 이 건축물을 우리가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부분이 강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실용과 함께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예술 작품으로서의 부분 이런 것들을 멋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가 이동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 문화를 사실 기장의 카페들이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기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상 이력을 가진 뭐 카페 건축물들이 많고 또 유명한 건축가분이 설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커피 문화에 이어서 또 다른 부분이 좀 캠핑 문화를 꼽을 수 네. 있는데요. 네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야외에서 좀 안전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이 또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부산의 캠핑 문화의 중심에 기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장은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과 그리고 도로 시설들이 정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캠핑이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네.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한데 흔히 우리 카라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장의 모 카페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네. 것이 또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기장 곳곳에 캠핑이나 글램핑 같은 시설들이 마련돼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또 캠핑을 즐기면서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오늘 쭉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뭐 유명해지고 있고 캠핑장도 있고 이걸 더 더불어 가지고 동해안 별신곡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장만의 매력이 많은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이 생각하는 기장군의 지역 문화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장군의 지역 문화의 특징은 전통과 현대의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만남을 특징으로 꼽고 싶은데요. 기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으로 전통 문화가 또 풍부하게 남아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고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향후에는 좀 트렌디한 문화가 앞으로 공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이질적인 만남이 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새롭게 섞여나가고 발전해 나갈 모습이 기장의 향후 지역 문화의 좀 특징일 것 같고 이것들을 좀 주목해서 방문하셔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쭉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기장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서 자주 가는데 제가 몰랐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 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지식공유실 박진수 팀장이었습니다. 예, 뭐 오늘 또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서로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단디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지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96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날이 고맙습니다. 날이지만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